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최주입니다. 녹지국제병원에 관한 도민토론회가 어제는 서귀포시 지역을 대상으로 열렸는데요. 녹지병원이 들어선 지역인 만큼 병원 개원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병원 건물을 짓고 인력 채용까지 마친 뒤 개원 허가만을 남겨둔 녹지국제병원. 주민들은 개발을 기대해 사업 부지로 토지를 매각했지만 사업 표류로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제시해 주든가 방법을 제시했으면 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데 불러하고 허가하고 상반된 의견만 나오니까 저 주민이 한 사람으로서 애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서귀포 지역의 부실한 의료 환경은 이주민들이 정착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귀포에 사는 분들도 좋은 의료, 친절한 의사, 끝까지 환자의 말을 귀 기울여주는 그런 의사가 필요합니다. 녹지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허가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비영리병원이 들어온다면 이 국제 영리병원 자체를 불허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지어놨고 우리 집 우리 동네에다가 지금 건물 다 지어놔가지고 지금 몇 년째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바른 도민 판단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 이유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 서귀포에 그렇게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가지고 정말 돈벌이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병원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편 토론회 도중 공론조사 청구인 측 토론자 직책이 잘못 소개돼 진행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마무리되면서 공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쯤 개원 허가에 대한 권고안이 도지사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난민 신청자가 늘면서 법무부가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없는 국가를 2배로 늘렸습니다. 법무부는 예멘과 시리아 등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할 수 없는 국가를 기존 12개 나라에서 24개 나라로 확대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나라는 이집트와 방글라데시 등 12개 국가로 올 들어서 50여 명이 제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해군이 강정마을회가 관함식 수용 입장을 밝히기가 무섭게 국제 관함식의 제주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정마을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을 전제로 한 수용이라며 청와대의 약속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해군이 2018 국제 관함식의 제주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해군기지에서 전 세계 40여 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사회 등의 관함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해군은 관함식 제주 개최가 민군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강정 주민과 제주 사회에 아픔과 부담을 준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관함식이 민군 화합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군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많이 듣고 관함식 반대 주민들은 관함식 추진을 중단하라며 해군의 발표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정마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관함식을 수용한 것은 해군기지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약속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사과와 그 이후의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정마을회는 정부의 공식 사과를 얻어내기 위한 저항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원희룡 지사에게도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적극 나설 것을 건의했습니다. 마을의 입장은 정부에 저희가 그대로 대변을 하고 힘을 실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정 주민들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지느냐가 제점화된 강정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할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의 서명을 받은 관함식 반대 촉구 결의안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결국 폐기될 전망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정부의 눈치를 살피다 결정을 뒤집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과 의회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국제관함식 문제, 그 43분이 의원들이 전부 서명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다음에 또 이제 도의회 조직 개편에 관해서 비공개로 이뤄진 총회는 때때로 고성이 새나오면서 과열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1시간 넘는 경론 끝에 국제관함식 반대 촉구 결의안 상정 여부는 김태석 의장에게 일이 많은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쨌든 강정마을회에서 관함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의장께서 적절한 처리를 할 것으로. 결의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43명 도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상임위까지 통과한 결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폐기까지 하는 셈입니다. 의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의기관인 의회가 정부 방침에 맞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 모든 역할을 1호 결의안을 통해서 좀 방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청와대의 눈치가 중요한지 도민의 의사 반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도의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책 상황실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의장 직속으로 둘 경우 의장 권한만 강화하게 된다는 우려가 커 이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재미썸 건물 매입에 대해 공연예술단체들이 수건사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무용협회와 음악협회, 제주도지회 등 15개 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지역에는 공연장과 연습시설이 부족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이 사업이 지역적인 문제들로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해 세관 당국이 수출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두 절제 수술 이후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공 후두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장애인 기업인 이 업체의 대표 역시 30여 년 전에 목소리를 잃은 뒤 관련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5가지의 특허를 따낼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가격도 외국 제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60만 명의 환자가 잠정 고객이지만 국내 시장은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제사회에 준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장애인들이 모여 친환경 비누와 세제를 만드는 업체 역시 판로 개척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해 10여 가지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5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은 이 가운데 30개 안팎의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수출 서류 관서화 등 수출 준비부터 FTA 활용에 이르기까지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중복해서 컨설팅 받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저희가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제품 수출의 꿈을 이루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오늘은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지는 현재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 사이에도 충분히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2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은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외출하신다면 넉넉하고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남부 지역 낮 기온 서귀포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구자와 성산은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산간 이상 지역으로는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 오늘도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올라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모든 공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물을 수시로 자주 마시고 한낮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여름 제주에서 열대야가 15일이나 발생해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발생한 기간은 제주 15일, 고산 14일, 서귀포 13일, 성산은 9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지검은 지난 19일부터 12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 지난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최저기온이 28도를 웃돌았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더위가 당분간 지속돼 낮에는 폭염과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39살 이모 씨가 바다에 빠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이 씨가 바다로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동료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서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 상태로 1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철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고 외국인 범죄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신임 청장은 취임식에서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멘 난민과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임기 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추측성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제주시 연동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경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사업 부지 내 도로 2개를 폐도해야 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경관 심의를 하겠다며 반려했습니다. 1977년 건립된 재원아파트는 22개 동에 656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최고 15층에 877세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9억 원을 지원받아 제주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한라체육관과 제주도 체육회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전문 선수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주시의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에 하귀택지개발지구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귀택지개발지구 상인들은 도의회를 방문해
제주시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추진을 강행하면서 상권 침체가 우려된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상인들은 지난주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제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공사를 강행하면 집회로 막겠다며 도로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